그래서 그런지 이미 외신을 비롯한 세계 여론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지금부터 벌써 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아마 외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로이터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소년공 인권 변호사에서 경기도지사라는 믿기 힘든 여정, 요렇게 이거 얘기를 참 한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저는 로이터보다 뭐 A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통신사들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조중동이 특히 동아일보가 이재명 위인전을 편찬해서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어렸을 때부터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을 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커왔고 성장해 왔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거의 위인전으로 써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년공 시절에 뭐 이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부터 뭐 아버지는 안동에서 노름으로 밭대기를 날려먹고 집을 나갔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성남에 올라와서 소년공으로 일할 때의 어떤 얘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서 4살 나이 많은 형들이랑 친구 먹었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절대 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보여준 적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갖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다시 그걸 극복하고 나서, 이제, 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석 달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나중에 중앙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이제 전액장학금에 20만 원 학업 지원비를 받는, 그러니까 소년공 월급의 3배가 넘는 장학금을 타고 중앙대학교에 합격했던 일화 같은 것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24살에 사법고시 통과했던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사법고시 당시에 얼마나 청년 이재명이 정의감이 불탔었는가, 그리고 여기 재벌들이라든지 부정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리고 그런 당시에 이제 만났던 법조계 선후배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가,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없던 내용들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거의 컬럼으로 뮤지컬처럼 지금, 뮤지컬이 아니라 위인전처럼 시리즈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컬럼들이나 어떤 글들을 기고하는 가운데 제 맨 마지막에 붙는 단서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재명이 약속했던 화합과, 이게 쉽게 말해서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거지. 화합의 메시지 뭐 이런 약속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더군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1년만 한대요. 그래서 내년도 지자체 선거 전에 헌법 개헌을 해놓고 1년만 하고 내년에 그만둔다. 이런 대안. 아니 1년만 할 거면 그 돈 들여서 대선을 왜 나오냐고. 이거 중앙일보에서 한 건데 1년 내에 사퇴하겠다고?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와? 한덕수 쪽은 출마 결심 이미 확고하고 민주당 정부로는 현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지가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 정부인 줄 알겠어. 한덕수 말만 들으면.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당선도 안 되겠지만 당선 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조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한 후 1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앵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보면 그냥 지금 사퇴하세요. 1년 있다가 사퇴하라. 지금 사퇴하라. 무슨
그래서 아이고. 이런 유들을 던지는 건, 한덕수는 1년만 하고 사퇴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당신은 그러면. 5년 한다고? 개헌하고 3년만 한다고 얘기해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55% 이상 득표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어요. 그리고 권역별로도 목표를 다 밝혔습니다. 대구, 부산, 경북 이쪽에서 40%대 이상, 호남 90%대 이상, 서울, 충청 이쪽에서 60%대 이상 해서 최소 55% 이상의 전국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겨보겠다는 게 아니라 압승을 하겠다. 그동안 보역간에 뭐 있었던 어떤 선거, 그 과정 하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내란 세력들을 깔끔하게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이미 공식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신화통신, 알자지라 뭐 미국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서방 국가든 중국이든 중동 국가든 뭐 어떤 국가들이든 간에 이재명의 역경을 극복해낸 삶에 대한 경의, 그리고 그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뭐 신화통신은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이렇게 했고, 알자지라는 기득권에 맞서 부패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대변자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냥 아직 이런 뭐 인권 변호사 아니면 기득권에 맞서 부패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대변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노동자 없습니다. 출신이나 농민 출신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가 신화통신이고 알자지라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게 이렇게 되네. 참 그 희한하네. 세계 정치인들 보면 가난하고 못 배운 상황에서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있고요. 우산 쓰고 다니던 짬농 시장이라고 방콕 시장처럼 진짜 무일푼인 상황에서 시장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야. 그런 분들이 제대로 행정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소년공, 진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의지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고 앞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정말 그런 진짜 이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 가족들한테서도 다 외면당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학업도 할 수 없었고 그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신체적 아픔까지 겪어가면서 실제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었던 소년공이 어떠한 계기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큰 성취를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결심을 한다면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게. 어떻게 3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하고 1년도 안 된 9개월 만에 상위 2%에 들 수 있는 고득점을 해갖고 대학교를 장학금을 받아갖고 가고,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던 그 4년 안에 어떻게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가. 천재가 아니면. 이거는 아마 제가 IQ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IQ는 거의 뭐 저의 150을 뛰어넘는 200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뭐 AP는 이재명에게 평화는 경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칭찬이야. 어떻게 이렇게 칭찬밖에 없을 수가 있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G20이 열리거든요. 거기 가갖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취임하자마자 국뽕방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계기가 6월 달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죠. 신변에 대한 안전. 테러. 네. 어제 그 현충원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누가 괴한이 뭐 들이닥쳤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별 얘기가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 남자가 그 뭐 종이 문건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그 분리했다. 경호원들이 분리시켰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을 보면 이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발이에요. 이 사람. 여기 들려나가는 거야? 들려서 나가는 거야. 여성 경호원들 같은데 힘이 이렇게 좋네. 이게 그냥 분리한 거야? 아니 나는 이게 분리한 거냐고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써놨더라고. 이 정도면 그냥 이 사람 그냥 떼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혔던 거야. 안 가고 버티니까 결국은 저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민들레에서만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 첫 공식 일정 위기 일발, 정치 테러 비상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뭐 비슷하긴 해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묘역 입구 도착 직전에 박정희 묘역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경호 인력이 요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두운 옷차림에 A4 용지 크기를 종이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상해서 경호 인력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제압하고 모욕 계단 아래로 이제 이송시켰다. 그 다음에 인근 정자로 옮겨줬고 나중에 뭐 동작 경찰서에 인계된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두운 옷에 보니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행했더라고. 그게 평일에 박정희 묘역 옆에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왜 숨어 있냐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으면 당당하게 정문에 서가지고 그리고 그냥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당 관계자들한테 전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실려 나왔는데 기사 하나가 안 나와. 기사 하나가 심각하게 안 나와. 그냥 남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분리. 이게 끝이야 그냥. 아무튼 이제 마지막 변수는 와,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일 뿐입니다. 네, 뭐 어떠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